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가처분 결정 이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 사안이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가 맞닥뜨린 민감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법원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업계와 시청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불꽃야구가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비교했을 때 출연진 구성, 경기 전개 방식, 서사 구조, 그리고 기록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핵심 요소들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단순히 유사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을 암시하는 콘텐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판단은 불꽃야구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었고 이후 전개될 모든 사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상황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작 의도와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하려 했고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던 불꽃야구 본편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콘텐츠가 갑작스럽게 사라지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법적 판단 이전에 이루어진 과도한 압박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편 전체가 비공개된 이후에도 일부 관련 콘텐츠가 제한적으로 업로드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자신들이 즐겨보던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이유가 법적 용어와 방송사 간의 권리 다툼으로 설명되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야구라는 스포츠와 예능의 결합을 즐기던 시청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이 어디까지 존중받고 있는지 되묻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정확히 일주일이 흐른 시점, 단순히 제작진과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팬들, 즉 시청자들 중 일부가 처음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이후 전개될 논란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불꽃야구 사태가 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가처분 결정 이후 등장한 팬들의 성명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왜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하나의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변화의 밀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단일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 어떤 선택들이 이어졌는지가 또 다른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C1 측의 대응과 유튜브상의 콘텐츠 변화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정 직후 스튜디오 C1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신들의 기획 의도와 제작 배경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특정 방송사의 포맷을 답습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 만들어온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방어적 해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여론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문에 명시된 후속 시즌을 암시한다는 표현은 불꽃야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어 있던 불꽃야구 본편 영상들이 하나둘씩 비공개 처리되었고 결국 전편이 시청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익숙했던 영상들이 사라진 셈이었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콘텐츠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러한 질문은 곧 유튜브 신고 시스템의 활용 방식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편이 모두 비공개된 이후에도 관련 클립이나 부가 콘텐츠가 제한적으로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콘텐츠는 문제가 되고 어떤 콘텐츠는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안겼고, 동시에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저작권이나 포맷 유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방송사, 그리고 제작사 간의 힘의 관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낳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논의의 중심이 점차 제작진이나 방송사에서 시청자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법원의 판단과 제작사의 대응이 주요 화제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왜 이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되었는가? 시청자의 선택과 판단은 어디까지 존중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발로가 아니라 콘텐츠 소비 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에는 각자의 생각을 흩어져 표현하던 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의가 모이고 그 결과 하나의 성명문이라는 형태로 정리된 의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집단적 반응이었으며 불꽃야구 논란의 흐름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팬 성명문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의미 있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등장한 팬들의 성명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인식의 변화가 한 지점에서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판단하고 소비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상황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없다고 느낀 일부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명문이 공개된 시점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불꽃야구 본편이 전면 비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작사의 대응, 그리고 플랫폼상의 콘텐츠 차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이 모였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시청자들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명문이 불꽃야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선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팬들은 자신들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판단이 시청자의 인식과 실제 소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논리적인 문제제기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출처 혼동이라는 논리가 시청자의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명문에 참여한 팬들은 이미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이 스튜디오 시원과 함께 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를 선택해 시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들의 선택 기준은 특정 방송사라는 간판이 아니라 제작진의 기획력과 출연진이 보여주는 진정성이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위치를 다시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분쟁에서 시청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판단 능력을 가진 주체라는 주장입니다. 성명문이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을 혼동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 반발했고, 콘텐츠를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명문은 불꽃야구 논란의 성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이 단순히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이나 법적 판단의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시청자와 콘텐츠 산업의 관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성명문에 담긴 구체적인 주장들이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성명문 안에 담긴 핵심 주장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들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펜 성명문의 핵심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명확한 문제 제기에 있었습니다. 이 쟁점들은 불꽃야구 논란이 왜 단순한 프로그램 유사성 논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명문은 각각의 쟁점을 분리해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출처 혼동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팬들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시청자 혼동 가능성이라는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시청자들은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이 기존 제작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불꽃야구를 선택해 시청해왔다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선택은 무지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인지 이후에 자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성명문은 이 점을 통해 시청자를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 자체의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출연진의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팬들은 불꽃야구에 출연한 선수들을 방송사의 성과물이나 자산처럼 취급하는 관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명문에 따르면 불꽃야구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이미 대한민국 야구계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실력과 기록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온 독립된 주체들입니다. 예능이라는 형식 속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경기 자체는 연출이 개입되지 않은 실제 야구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서사는 선수 개인의 노력과 결과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유니폼과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선수의 야구 인생까지 방송사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유튜브 신고를 통한 콘텐츠 삭제 문제였습니다. 팬들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유튜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스튜디오 시원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삭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보호 차원을 넘어 독립제작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명문은 특히 대형 방송사가 가진 영향력이 플랫폼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합니다.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쟁점은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팬들은 방송사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건강한 콘텐츠가 사라지는 상황 자체를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성명문은 창작자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시청자와 콘텐츠 산업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 4가지 쟁점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시청자의 판단 능력,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출연진의 독립성, 제작 환경의 공정성, 그리고 문화 향유권이라는 요소들은 모두 콘텐츠를 둘러싼 권력 구조와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팬 성명문이 단순한 의견서가 아닌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불러온 반응과 함께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팬 성명문이 공개된 이후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의의 방향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초점은 특정 프로그램이 누구의 것인가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시청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이 안고 있던 구조적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질문은 방송사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방송사는 자본과 플랫폼, 그리고 오랜 시간 구축해온 브랜드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일정 부분 정당한 보호로 이어질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그 힘이 창작자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 사태는 바로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반대로 독립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작사의 창의성과 기획력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공감이 모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관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다른 제작사들에게도 창작과 차용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시청자의 위치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팬 성명문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질문은 콘텐츠 분쟁의 과정에서 시청자는 왜 항상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는 존재가 되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소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리 속에서는 종종 혼동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등장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러한 관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창구를 넘어 콘텐츠의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고 시스템과 비공개 조치는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대형 주체와 소규모 제작사 사이의 힘의 균형을 더욱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 논란은 플랫폼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방송사의 권리, 제작사의 창작 자유, 출연진의 독립성,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공존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논쟁과 반응을 바탕으로 불꽃야구 가처분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가처분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긴장을 드러내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그 이후의 연쇄적인 변화, 그리고 팬들의 집단적 목소리는 이 사안이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정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이 던진 가장 큰 질문은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형식과 서사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새로운 기획과 실험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불꽃야구 사례는 어디까지가 차용이고 어디부터가 독립적인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시청자의 역할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난 팬들의 반응은 시청자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콘텐츠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주체로서 시청자는 자신들의 판단이 존중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혼동이라는 논리가 실제 소비 환경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향후 법적 판단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중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꽃야구 사태는 플랫폼의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이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합의나 조정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이 제작진과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이전과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허용하며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 가처분 사태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논란은 향후 콘텐츠 산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참고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콘텐츠를 둘러싼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더 이상 일부 관계자들만의 논의로 남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청자, 창작자, 그리고 산업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